주식회사 설립 시 세무회계입니다. 보시면 주식회사 설립 방법은 우리 상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법상 이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법이니까 뭐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뒤에 보겠지만 이제 세무회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다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기 설립은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대표이사님께서 돈이 많으시면 나홀로 주식회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회사를 만드는 형태가 발기 설립이고 보통 소규모 회사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집 설립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쓰는데요. 투자가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집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주식 청약 절차가 있게 된다. 그래서 회계적으로도 돈이 들어오면 주식 청약 증거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잡히는 거고, 발기 설립은 주식 청약 절차가 없죠. 주식 청약 절차가 없으니까 주식 청약 증거금 계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계신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설립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니까 이제 법원에서 자본금을 주식회사 자본금을 예치를 했는지 이제 입증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라는 이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을 해줬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소규모 회사들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방금 봤던 방법은 발기 설립 형태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쉬운 잔액증명서라는 방법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금납입 보관증명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 주금이라는 것은 주식 대금을 납입 보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명서예요. 그래서 주식 대금을 납입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설립 전에 회사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법인 통장은 없겠죠. 설립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은행이 예치됐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당연히 명의는 법인 통장이 없으니까 개인 통장이겠죠. 실무적으로는 보통 대표이사님 통장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주금납입 통장에 이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금납입 통장을 우리 회계적으로는 별단예금이라고 합니다. 별단예금. 보통 예금하고 비슷한 말인데 별단예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이제 10억 이상인 큰 회사들은 이제 이러한 이체를 별도로 해야 되고 이제 은행에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발기 설립을 택한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은행마다 이름은 다른데요. 근데 잔고증명서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잔액증명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별도의 통장에 예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님 기존에 쓰고 계셨던 순수한 개인 통장이 있겠죠. 예, 그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 그냥 잔액증명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별도 주금납입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절차가 좀 심플해집니다. 잔고증명서 방법은요. 그래서 이제 별단예금 통장이 이제 아까 말했던 주금납입 통장을 말하는데, 이제 큰 회사들 실제 샘플을 보면은 법인 설립지연이니까 당연히 법인 명의 통장은 없을 거고 개인 명의 통장일 것이고, 이제 앞으로 만들 회사 이름을 옆에 병기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와 앞으로 만들 회사 이름을 같이 써주는 방식이다. 법인 명의는 국적으로는 아닌 거죠. 예, 이것을 주금납입 통장이라고 부르고 회계적으로는 별단예금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별단예금, 즉 주금납입 통장에 돈을 넣어놨으면 은행에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했죠. 자, 보시면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은행은 농협은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설립 시 주식 총수에 대한 납입금, 주식대금, 주금납입금이다라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 은행에서 이게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앞으로 만들 회사 이름 써주고
발기임, 즉 발기 설립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예, 발기 설립 절차를 진행한 경우고, 예, 있지만 이제 자본금은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회사가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면 사실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대표이사 개인통장 잔액증명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각 방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기 설립은 주식 청약 절차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 등기가 바로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가 떨어지면 자본금, 이 이제 등기부등본이 있죠.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원인 회사면 이 차별에는 뭐를 써야 되느냐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죠. 차별이 뭐냐. 근데 우리 법인 입장에서 법인이 설립이 됐으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 아직 이체가 되기 전이죠. 법인 명의 통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받을 돈 해서 장부에 달아놓는 거죠. 미수금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어떤 회계 처리를 봐도 주식청약 증거금이라는 계정은 잡을 수가 없다. 발기 설립이기 때문에 청약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은 1,000원이면 미수금을 1,000원을 넣어야 되는데 왜 900원만 넣냐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설립비용이 100원이 들었다고 본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 설립비용의 액체는 자세히 나중에 뒤에 보기로 하고, 설립비용이 100원이니까 나머지 900원만 받으면 되겠다, 미수금으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통장이 개설이 된 다음에 우리 법인명의 통장에 돈을 이체를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개인 통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수금을 회수했다라는 거고, 보통의 법인명의 통장에 900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다시 빼가면 안 되시는데, 돈을 이렇게 빼갔다 하면 이제 가지급금, 대여금 처리를 해서 저번 시간에 말했던 대로 설립하자마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발기 설립 시 회계 처리를 받고요. 모집 설립 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모집 설립 시 청약 절차가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청약자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별단 예금으로 잡는다. 주금 납입 통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 청약 증거금이라는 이제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 바로 밑에 있는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가 설립 등기를 마치면 설립 등기 일자로 자본금이 드디어 만들어졌고, 이 청약 증거금이 차변 처리되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별단예금, 자본금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은행에 가면 법인명의 통장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통장에 아직까지는 개인 명의로 있었던 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명의 통장에 이체를 하면 보통의 예금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약증거금 없어지고 별단예금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보통의 예금 1,000원과 그 다음에 자본금 1,000원만 남아있는 회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빼가시면 안 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돈을 다시 빼가시면 가지급금만 남게 된다. 그래서 최종 남아있는 개념 과목은 가지급금, 자본금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설립비용이 이제 없다고 가정한 겁니다. 설립비용 들면 이제 100원이라고 보면 900원씩 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발기 설립은 청약 절차가 없기 때문에 주식 청약 증거금은 계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모집 설립일 때만 청약 증거금이 설립 시에는 나타난다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립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설립 비용 관련해서는 뭐 갑설을설에서 좀 견해가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과거가 여러분 그 창업비라는 개념 과목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려 2002년도까지 있었던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창업비라는 개정을 쓰시면 안 돼요. 자,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창업비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창업비 개정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것은
그 당시에는 또 무형자산이니 이연자산이니 또 자산이었죠, 창업비가. 근데 지금은 자산이 아니라 그냥 해당 비용 계정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국세청 세무상담 같은 걸 보면 이 창업비는 뭐 정관에, 우리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인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나가고 있는데, 이 정관 기재 여부도 2002년까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관 기재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회사 관련된 비용이라면, 특히 이제 등록세 이런 건데 법무사 비용, 당연히 업무 사업관이 우리 회사 관련된 비용이니까 그런 비용들은 정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비용들은 다 그냥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언제부터? 무려 2003년 1월 2일부터. 근데 하여간 지금도 국세청 일부 상담자분들이 이제 정관기재 여부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관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이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세청 내에서도 답변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법 내용상으로 봤었을 때 2003년 1월 이후부터는 정관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비용 계정값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법인 설립 비용은 대부분 우리 실무에서는 99.9%가 이제 법무사 쪽에서 오타네요, 오타. 법무사 수수료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죠. 예, 그래서 법무사 관련된 비용 이외의 것은 거의 실무에 나타나지 않죠. 근데 크게 보면 법무사 관련된 비용은 제세공과금 성격의 비용과 기타 비용을 크게 보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뭐 재증명 수수료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등을 보통은 이제 우리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법무사한테 돈을 주면 법무사가 그 대납을 해주는 거죠. 납입대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수증만 이제 청구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법무사의 순수한 용역은 아니죠. 그냥 납입대행만 한 거기 때문에 그 법무사로부터 이런 세금들을, 공과금을 낸 것들에 대한 증빙을 인계받고, 우리는 그 증빙을 보고 계정과목은 당연히 제세공과금 계정과목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증빙을 인계받으면 되겠다, 제세공과금 성격들은. 근데 이제 기타 비용들, 우리 집에 보면 법무사 그 청구서를 보면 교통비 얼마, 도장값 얼마, 출장비 얼마, 그리고 이제 본인의 순수한 용역료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모두 법무사 용역 범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세공과금 성격을 제외한 교통비 같은 것도 포함해서 모든 비용에 대해서 그 세금계수를 우리 회사한테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 법무사님들께서 이 순수한 용역료만 세금계수를 끊어주려고 하죠. 교통비, 도장 이것은 안 끊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세청 입장은 이러한 것들은 법무사 용역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끊어줘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과목은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래서 이런 기타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계산서를 법무사로부터 받으면 전부 다 지급수수료 계정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아직 우리 지금 설립 당시에 일단은 등기부등본도 없을 수 있고요, 시점상.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상태겠죠. 근데 이제 실제 용역은, 법무사 용역은 미리 끝났거든요. 근데 그 용역일 현재로 세계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날짜로 우리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 우리 회사 명의 사업자번호로 세계서 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 없는 상태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면 이거 우리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제 세법상 기간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반기 귀속분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귀속분이었다면 그 다음에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하면
그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법은 부가가치세법 39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예전에 되게 좀 타이트했는데 지금 개정이 돼서 많이 납세자 편의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만약에 우리가 법인 설립을 4월경에 했었다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죠.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4월 달에 세금에서 받은 것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니까 이 법무사 수수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세 공과금이냐 이제 법무사 순수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가보면 네, 법무사 수수료가 이제 그 말인 거고 이게 등록세 이런 것들은 제세 공과금을 처리하고 법무사 관련된 순수 용역료 이런 것들은 지급 수수료로 잡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설립 비용이고 설립 비용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창업비를 잡지 않는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무조건 해당 비용 따라가면서 비용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 주식회사 설립 시 이제 세무 회계적인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